저는 6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파산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안 보이는 힘이 있다는 걸 느끼고 마음 공부를 시작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믿던 사람들에게는 배신당하고 믿어준 사람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자꾸만 피해를 주게 되는 악순환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이 사연을 보낸 남성은 지난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배신을 당해서 10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파산을 겪어왔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지죠. 이 남성의 표현대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현실이 움직여져 왔다는 얘기인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의 배후에서 그의 현실을 움직여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자로부터 두 번째 메일을 받아봤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도 사업 실패를 되풀이해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도 사업을 하다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 옥살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막 말을 배우던 시절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자 어머니가 먼 여관에 가서 저를 붙들고 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생활력이 강했지만 화를 많이 내고 폭력도 일삼았습니다. 저는 58년생인데 78년, 88년, 2008년, 2018년 이렇게 10년마다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연자의 무의식 속에는 배신당한 나가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배신당한 나의 뿌리는 최소한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업을 벌이다가 배신을 당해서 옥고까지 치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도 역시 사업을 벌이다가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 자신도 사업을 벌이다가 파산을 경험했죠. 10년을 주기로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배신을 당했다가 남들을 배신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살이를 했다는 얘기는 남들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옥고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을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배신을 당해서 남들을 배신했는데요. 배신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사연자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를 배신해서 바람을 피웠던 거죠. 또 그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연자 자신도 역시 배신을 당해서 본의 아니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얘기는 남들을 본의 아니게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 무의식 속에 배신당하는 나가 들어있으면 배신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께서는 수치심을 경험할 때 어떤 몸의 반응을 겪어보셨습니까? 온몸이 오그라들게 되죠. 온몸이 바짝 오그라들면서 식은땀이나 진땀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숨기고 싶거든요. 이렇게 온몸이 바짝 오그라들면 몸의 에너지가 자연히 막혀버리게 됐죠. 그래서 큰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의 경우에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수치심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해서 큰 병이 생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신당한다는 생각과 배신한다는 생각은 서로 짝이 되는 생각입니다. 배신당한다는 행위와 배신한다는 행위는 각자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신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배신하는 사람도 없고 배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배신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올라간다는 행위가 없으면
내려간다는 행위도 없고, 내려간다는 행위가 없으면 올라간다는 행위도 없습니다. 간다는 행위가 없으면 온다는 행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간다는 생각은 온다는 생각을 빌려서 만든 것이고, 올라간다는 생각은 내려간다는 생각을 빌려서 만든 것입니다. 배신한다는 생각은 배신을 당한다는 생각을 빌려서 만든 것입니다. 빌려서 만든 생각들을, 빌린 생각들을 모두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이 싹 사라지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신당한 경험을, 배신당한 장면을 가만히 되돌아본다고 상상을 해보죠. 배신당한 그 장면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 마음속에서 배신당한 나와 배신하는 상대가 내 마음속에 이미지로 떠오르죠. 그런데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은 나라는 이미지에 투사하고, 배신했다라는 생각은 상대에게 투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상대에게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장면을 10년 뒤, 20년 뒤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를까요?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지만 미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역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음의 시점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이 꾸며낸 꿈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인류가 낳은 세계 최고의 천재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착각이다, optical illusion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나간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한 사람도 없고 배신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그 삶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꿈이었음을 깨달을 때 나는 배신당한 나를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가둬놓지 않게 됩니다. 그냥 놓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착각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면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공포가 떠오르죠. 공포가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뱀이 사실은 꼬불꼬불한 막대기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그 공포의 원인을 알게 되는 순간 공포가 싹 사라져버리죠. 난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꾸며내는 고통스러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배신을 당했다.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고통스러워서 억눌러버리죠. 그래서 무의식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수치심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또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속에 생각이 꾸며낸 꿈이었구나. 그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놓아주게 되죠. 그러면서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꾸며내는 이 부정적인 현실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